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건 논설문을 쉽게 쓰는 방법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국어에 보면은 논설문을 쓰는 과제가 제시되어 있는데요. 글을 쓰는데 어려움이 없는 친구도 있겠지만 논설문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이해가 안 되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은 그런 학생들을 위한 그런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100점짜리 논설문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논설문의 형식에 맞춰서 한 편의 글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자, 논설문 하면 어떤 글입니까? 일단은 설득하는 글입니다. 다른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 내 주장을 밝히는 글인데요. 여러분들이 쓰기 어렵다면 서론, 본론, 결론을 분명히 나눠서 쓰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면 서론에서는 어떤 내용이 들어갑니까? 보통의 경우에는 글을 쓰게 된 어떤 문제 상황을 밝히고 나서 내 주장을 마지막에 드러냅니다. 그럼 본론 부분에서는 무엇을 쓰냐? 내 주장을 뒷받침만 할 만한 그런 근거를 쓰고요. 그 근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내용을 풀어갑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다양한 자료를 근거로 활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결론에서는 전체 내용을 요약하고 자기가 밝히고자 하는 주장을 한 번 더 다시 한번 강조하게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시범 보이려고 하는 내용, 지금 화면에 보이는 규칙에 따라서 쓰여졌는데요. 먼저 주제 정하는 겁니다. 주제는 어떤 문제랑 관련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내 주장, 어떤 내 입장이나 의견을 드러낼 수 있는 것으로 선정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본론 쓸 때 다양한 방식으로 쓸 수 있지만 근거를 제일 첫 번째 문장으로 쓰고요. 그 뒤에 문장으로 이 근거를 설명하는 내용을 쓰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 글에서 세 가지 근거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결론 부분 다양한 방식으로 쓸 수 있는데요. 정말 여러분이 쉽게 쓰고자 한다면 문제 상황과 관련된 내용을 한두 문장 정도로 제시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각각 근거로 제시되었던 문장들이 있었죠. 그 문장들을 나열을 하고 나서 마지막에 내 주장을 다시 한번 문장으로 제시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5개의 문단을 활용해서 서론 한 문단, 본론에 있는 근거 3가지를 이용해서 3개의 본론 3문단,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의 한 문단, 총 5개 문단으로 글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 글의 주제, 선생님의 입장에서, 교사 입장에서 생각나는 걸 생활 밀접형으로 주제로 잡아보겠습니다. 주제는 줌 시간에 늦지 말자입니다. 줌 수업 시간에 늦지 말자를 저는 주제로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서론 부분을 먼저 쓰려고 하는데요. 서론 부분에는 어떤 내용을 쓴다고 했죠? 네, 문제 상황을 쓰고 내 주장을 밝힌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쓰도록 해볼게요. 최근 들어서 코로나로 인해 줌을 활용해 수업을 하는 학급이 늘어나고 있다. 줌을 활용하면 직접 만나지 않고도 건강 상태를 파악할 수 있고 친구들과도 만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학생이 줌 시작 시간을 지키지 않아서 문제가 되고 있다. 자, 이제 여기에서 내가 하려는 주장을 밝힙니다. 어떤 주장이냐? 원활한 수업 운영, 정확히 써야겠죠? 비대면 수업 운영을 위해 줌 시작 시간을 꼭 지켜야 한다. 이게 제 주장이에요. 이게 저의 주장입니다. 자, 그럼 요거에 대한 근거가 뭐가 있을까요? 왜 우리가 줌 수업 시간을 잘 지켜야 할까? 이 근거를 먼저 떠올려 보세요. 저는 일단 이런 근거를 들어보겠습니다. 줌 수업에 늦으면 수업 안내를 놓치게 된다. 자, 근거 1입니다. 첫 번째 근거로
이렇게 하고, 자 이제 두 번째 근거 어떤 게 있을까요? 내용이 다른 것 중에 줌 수업에서 설명하는 중요한 내용을 배우지 못하게 된다. 자 이거는 근거 두 번째 근거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근거로 우리 반은 그렇습니다. 제가 수업하는 반은 어느 정도 일정 학생 수가 돼야 수업을 시작하는데요. 전체 수업 시작 시간이 늦어지게 된다. 줌 시작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자 이게 근거 3입니다. 세 번째 근거로 이렇게 제시했고요. 자 이제 요 각각의 근거가 하나의 문단이 되는데, 이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뒤에 들어가는 거예요. 쓰는데 시간 많이 걸리니까 이전에 써놓은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이겠습니다. 자 근거 1과 관련된 상세한 설명을 뒷받침하는 말을 이렇게 적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근거에 대해서 써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근거로 다음 내용을 또 이렇게 적습니다. 자 지금 그러면은 서론 부분에서 주장이 들어가고 문제 상황을 제시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본론의 첫 번째 문단은 근거 1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본론의 두 번째 문단은 근거 2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요. 본론 세 번째에서는 근거 3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제 그럼 뭐가 남았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남은 건 결론 부분입니다. 결론 쓸 때 첫 번째 문장으로는 문제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쓰는 게 좋다고 했죠. 저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많은 학생이 줌을 통해 비대면 수업을 하는데 참여를 늦게 하는 학생들 때문에 수업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발생시킨다. 자, 근거 그대로 쓰는 거예요. 이제 여기부터 첫 번째 근거 뭐였습니까? 줌에 늦으면 놓치게 되는 부분들. 자, 이걸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첫째, 그리고 둘째, 그리고 셋째로 그대로 붙여넣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주장을 밝히는데 주장 그대로 복사하면 뭔가 좀 어색할 것 같죠? 일단 주장한 내용은 이렇고요. 이거를 비슷한 내용으로 고치겠습니다. 어떻게 고칠 거냐? 이렇게 봅시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가 있으니까 따라서 줌 수업 시간에 늦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자, 주장까지 다 들어갔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 편하라고 이렇게 표시를 했지만 실제로 뭐 근거 1, 근거 2, 근거 3 이런 내용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지워주시고요. 지워줍니다. 자, 앞서 설명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먼저 서론 부분에서는 문제 상황을 이야기하고 내 주장을 밝힙니다. 자, 여기서는 앞에 있는 문장들이 문제 상황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 주장, 글쓴이 주장을 넣었습니다. 자, 본론 부분에서는 먼저 제가 어떤 거 하라고 했어요? 근거가 뭔지 생각해 놔야 됩니다. 각 문단의 핵심적인 근거가 무엇인지 생각해 놓고 나서 그 근거를 자세히 설명하는 문장을 뒤에 써준다고 했어요. 자, 근거 1입니다. 그리고 근거 2, 근거 3 들어갔어요. 자, 본문 이렇게 3개 문단이었고요. 자, 마지막에 결론 문단 보겠습니다.
결론 문단도 마찬가지로 전체 글을 요약하고 주장을 강조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 상황을 서론 부분에 썼던 내용을 약간 요약해서 넣어주고요. 그리고 앞서서 본론에서 썼던 근거를 그대로 적어줍니다. 세 가지 여기 이렇게 적어줬죠. 그리고 마지막에 내 주장을 좀 더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해서 포함합니다. 자, 이러면 총 5개의 문단으로 구성된 논설문이 완성됩니다. 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100점짜리 방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논설문을 쓰는 게 너무 어렵다 하는 친구들은 제가 소개한 이 내용으로 이러한 방법으로 논설문을 작성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논설문 쓰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논설문을 써 보도록 합시다.